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1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뭐 안보실장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가 지난번 APEC 트럼프 미팅에서 큰 이제 폭에서 합의한 큰 틀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 사항 그걸 뭐 팩트시시다, 팩트쉿, 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부 사항들의 합의가 했다. 그걸 이제 직접 발표를 했죠. 기다릴 질문도 받고.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이제 잡은 것은 이제 우리가 핵 폐기물 이제 거의 뭐 한 80% 이상 꽉 찼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그 원전에 같이 이제 핵 폐기물 보관 시설을 건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래된 것은 거의 꽉 찼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된 원전에는 좀 유분이 있고, 그래서 평균 한 80%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에너지화 될 수 있는 게 됐거든요. 아니, 거기서, 그걸 왜 사실 여기서는 뭐였더라? 무슨 연소 후 핵 물질? 핵연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핵 폐기물이 맞죠. 여태까지는.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우리가 재처리를 하고 재농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그게 우리한테 현안이고 좁은 국토에 많은 핵 폐기물이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여러분의 뒷마당에다가 핵 폐기물을 저장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폭발 위험이 있는 거는 자체하고더라도,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핵 폐기물의 재처리가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려고 했다면 즉 핵 폐기물을 줄인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핵 폐기물이 나오니까 제가 몇 번에 벌써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언론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라늄을 넣으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5%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폐기물 속에 95% 이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방사능 계속 발생시키면서. 그래서 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핵 폐기물 속에 있는 우라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열병합 발전소 또는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그 마포 쪽에 가면은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 거기를 지금 발전소로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서 열이 나와요. 스스로 타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기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핵 폐기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핵 연료를 잘 태울 수 있으면 그게 4세대 원전의 차세대 소형 원전의 핵심 기술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핵 폐기물 줄이는 방안으로서 즉 남아있는 우라늄을 좀 더 태운다. 깔끔하게. 그러면 전체적인 핵 폐기물 분량을 줄일 수가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위협은 최소화하면서 이게 핵 재처리예요. 핵 폐기물 재처리. 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줄일 수 있으니까, 양을. 그런데 거기다가 농축까지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짝으로. 예. 즉, 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농축을 하겠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농축을 왜 할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연료를 우리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단가가 제일 싸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그걸 갖고 그렇게 힘겹게 미국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력 연료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핵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에 덤으로 그만큼 강조를 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핵 재처리대로 하고, 폐기물 재처리는 재처리대로 하고, 핵 연료는 기존 수입을 해서 사오면 그게 훨씬 쌀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농축을 넣고 있거든요. 즉, 그 속에는 연료를 태워서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농축을 해서 연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90% 이상의 농축도가 필요한 무기급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예.
거기서 20% 정도까지 농축도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핵발전소 연료를 쓸 수 있거든요. 또는 차세대 원전에서는 그것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미국이 지금 나오잖아요. SMR. 누구도 지금 정도 되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차세대 원전의 특징이 뭐냐?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지고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뽑아낸다. 기존의 원전이 들어간 게 100이라면 95 이상이 남는다. 그렇지만 워낙 에너지가 많이 나오니까 5% 미만을 태우더라도 거의 연탄이 검은색이 빛나지 않을 정도로밖에 안 탔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자, 그런 거에서 기존 에너지를 박박 끌어서 쓸 수 있다. 그게 차세대 원전의 핵심이고, 거의 동시에 안전하다 훨씬. 예. 자, 그걸로 지금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대형 원전은 끝났어요. 자,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생산국이 되겠으며 그 20% 이하의 농축도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위축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의 정설은 몇몇 국가를 빼고는 아마 상당히 정체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왜 우리가 계속 농축하느냐? 즉 차세대 원전이 표준으로 활용되게 되면은 지금도 여러분 언뜻 보실 거예요. 차세대 원전 SMR은 꼭 뭐가 같이 나오느냐? 수소의 생산과 의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꼭 붙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한 원자력 함정 그겁니다. 자, 그것은 지난번 문재인이 바이든 때 미국 가서 합의한 내용에도 있는 거예요. 안전한 차세대 원전의 어떤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 둘이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징표다. 뭐 이런 유리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배를 건조하게 될 것이고, 특히 원자력 추진 함정을 우리가 독보적으로 건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원자력 에너지까지, 핵 연료까지 충진하겠다. 그 핵 연료 어디서 나오느냐? 사오지 않겠다. 우리 폐기물에서 농축해서 넣겠다. 즉 우리가 핵 연료의 수출국이 되겠다. 그 시장을 엄청나게 팽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은 애매한 입장에 있어요. 그들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뭐라고 하나 원전 마피아 이런 건데, 그것은 그들이 가진 영역이 독보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세력화됐다. 거기에 원자로를 생산하던 기업도 있고, 핵 연료를 처리하는 기업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라는 공기업도 있었다.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굳건한 세력이 되었다. 누구도 간섭하지 못했다. 근데 대형 원전이 이제는 노을이 들어서자,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그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피아자를 붙여서 되게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지, 나쁜 어감을 주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것이 끝난다 생각하면 저항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의 오늘의 이재명의 발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형 원전은 끝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어디 있느냐? 제가 봐서 핵 폐기물을 관장하는 기관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한국 수력 원자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내 시설에 다 있으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것이 향후는 우리의 수출 품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가가치가 생산될 거예요. 지금은 그걸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생산 품목이 돼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때까지 원해왔던 조선일보 같은 데서 박수를 쳐주던, 윤석열 때도 박수를 쳐주던 대형 원전 추가 건설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수력 원자력은 계속 저항할 것입니까? 거기에? 저는 그분들이 얘기를 보고 있다면 그 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났어요. 그보다 훨씬 안정성이 개선된 차세대 원전으로 가고, 차세대 원전을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소형 원전이라서 전 세계에 선박이 다 들어갈 거예요.
조그만 공장에도 현재 가스터빈 엔진, 대형 디젤 엔진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디젤 발전기를. 그러면 한국 수력원자력이 돈을 들여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핵 폐기물이 아주 값비싼 재활용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겉으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그것은 사기업에 바로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공사 체제로 기존에 있던 핵 폐기물들을 재처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 1번은 제가 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봐서 우리나라 전체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쯤 오늘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런 발표를 할 때쯤 되면은 한국 수력 원자력도 현재 대행 체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장은 뭐 검사 출신인가 하여튼 뭐 그랬죠. 윤석열이 임명한. 지금 처신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그래서 핵 폐기물 재처리와 농축에 대한 그 권한을 한국 수력 원자력이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언을 이제 드리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수력 원자력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의 홈페이지를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영상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의 대표 이미지가 이거예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의 핵심 모토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행 체제에 있는데 여기 볼까요? 뭐라고 해놨는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줬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딱 돼 있죠. 근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은 그림의 밑에 아래쪽 그림에 태반을 원자력 발전소의 모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본심이에요. 이게 친환경이라고 이야기 강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아래 위로 맞춰보면 한글로 적은 부분하고 그림하고 서로 사맞지 아니해요. 거기다가 원전 그림이 돔이 지금 4개가 보이는데 그중에 2개의 돔에는 위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게 보여요. 원전을 전체 그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그린 것뿐만 아니라 그 3분의 2의 2분의 1, 2분의 1을 건설되고 있는 원전에 배려했어요. 즉 이것은 우리가 원전을 계속 건설해야 된다. 대형 원전을. 그리고 이것이 친환경이다. 과거의 원전도 안전도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훨씬 제일 싼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왼쪽에 아주 작은 공간을 배려해서 할애해서 수력, 그다음 수소, 이런 잘 보이지도 않죠. 풍력을 언급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한국 수력 원자력은 기존의 대형 원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건설 중인 거 계속 건설해야 되고 추가로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조직 문화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의 본질인데 그들이 어떤 변화에 저항하면서 본인들의 가치를 잘 전달해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 지금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 석유공사니 한국 에너지 어쩌고저쩌고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탁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지금 태백에 핵 재처리 시설 연구소가 생기고 있죠. 지하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연구원이 관여돼서. 그리고 또 원자력 연구원 분원이 경주에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도 재처리 시설 연구가 될 것으로 짐작이 돼요.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금년에 완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돼서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걸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대형 원전은 날아가고 그들이 가진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들이 못 가져가는 이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자, 볼까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안보실장 핵잠수함 근조는 한국 대통령 원칙 이미 합의.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이것은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에서 건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태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트럼프의 블러핑이고 국내 내수용으로 미국 국내 자국 내 내수용으로 언론의 마사지용으로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 정도는 보도가 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안보실장이 하는 이런 이야기는 타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중은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쪽에 이제 헤그세스 지금 전쟁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미국까지 가서 만듭니까? 미국 가서는 상징적으로 원자력 추진 선박, 초기 선박 몇 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몇 척 만들어주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덜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자, 볼까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 푸틴하고 트럼프의 미팅이 에이펙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이 됐었어요. 2주 안에 만난다 했기 때문에 그게 지났어요. 그 자리는 헝가리가 한다, 제공한다. 예,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러시아 타스 통신의 대문 기사로 오늘 실렸습니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전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에서의 김정은과의 회담 불발은 우리가 원하는 바, 북한이 원하는 바,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다 충족한 큰 어떤 블러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지금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서로 상호 투자 협력을 맺었잖아요. 그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C5라고 그러죠. 그걸 다 미국으로 초청해서 러시아의 오케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질 만도 한데 러시아 쪽에서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저 헝가리에서 곧 만날 것 같다. 자, 그러면 더더욱 에이펙에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각자의 이유가 다 있다. 부풀려 놓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미국 내 달러 자본, 감질만 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또 미국 내에 강경 분자들의 저항이 결집되지 않게 하면서 이를 실제 진행하는.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게요. 자, 사용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자, 권한 확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땅에서 재처리를 아마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재처리를 원한다면 프랑스나 재처리 권한이 있는 국가로 그것을 보내서 재처리를 받아서 갖고 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비용적으로도 말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관하는 게 싸게 쳐요. 자,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하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권한을 확대했다. 즉 장벽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것이 트럼프가 말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되 핵 연료는 미국에서 사가지고 가야 된다. 예, 미국도 재처리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핵 연료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영구 지금 폐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서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권한은 어쩔 수 없이 다 주도권을 뺏긴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배를 원자력 추진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이 결정해 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 혜택은 전부 다 한국이 보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자본이 그 투자를 하면서 달러 자본이 덕을 보는 건 분명히 있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여기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그 연료 우리도 많이 생산해 나올 거니까. 자, 한국에서 재처리하는 거하고 미국이 자기들을 스스로 재처리하는 거하고 가격 경쟁력이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이 점은 트럼프가 욕심을 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배는 건조하지 못하지만 원자로도 미국 자본과 기술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서 다 생산해야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전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 퍼져야 되겠죠. 몇 년 만에.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금방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핵 연료만큼은 자기가 팔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국이 만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한국 국적 배에 대해서 제재를 자기 걸 쓰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해외 시장의 일정 부분을 자기한테 달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한 확대거든요. 자, 미국은 지분을 요청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들도 핵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양보하기 싫을 겁니다. 우리가 배도 다 만들고 우리가 더 싸게 만드는데 싸게 재처리하고 농축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다 보통 잘못하면은 핵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일반화될 것 같거든요. 자, 그것 또한 비즈니스거든요. 이제는 이게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특정 그룹이 뒤에서 혼자 이렇게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핵 폐기물이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관련된 기업이 생성이 되고 초창기에는 국가에 직접 관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든지 그런 건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지수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원병 572편에서 이렇게 다뤘죠. 원잠 선체는 한국에서 핵연료는 미국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아니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팽창할 것인데 가만히 두고 봐서는 한국이 독차지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미국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마이너한 요소예요. 그렇지만 놓치기는 싫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것은 미국이 처음에는 한국이 이걸 요구할 때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가늠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이게 여러 달 협상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뒤통수 맞았다라는 억울함까지 지금 같이 포함이 덤으로 붙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핵심 산업을 재건해 주는데 우리가 미국 핵심 산업을 재건해 준다? 과연 미국의 조선업이 재건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소를 좀 운영해 왔지만 상업적 상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되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다분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기존에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성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핵심 부분이죠. AI, 원자력 이 부분 그리고 재생에너지, 수소차. 그렇게 되면 이게 다 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핵심은 그걸 미국에 생산할 수 없어요. 기술력도 안 돼요 이제는. 왠지 미국의 달러 자본이 계속 달러에 머물러 있게 한다. 달러로 투자하면은 달러로서 혜택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달러를 버리고 딴 데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죠. 핵심적인 위안화로. 그거가 미국 살려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계속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도 1기 트럼프에서는 트럼프 혼자고 내각은 전부 다 트럼프에 반대. 지금은 내각까지는 트럼프한테 동조하지만 그 밑에 핵심 실무 세력들은 중구난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산업 재건이라는 것은 연막탄이고, 핵심은 미국이 현재 미국의 달러라는 자본으로서 시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바이든 때 계속 금융 제재를 해서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쫓아냈죠. 그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전부 달러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달러의 지배력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가장 큰 핵심은 달러의 지배력을 넓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미국은 우리한테 감지덕지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한국에 투자한다. 달러로 투자하고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 펀드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생산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차세대 원전을 엔진으로 사용하는 체계로 바뀌게 된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익, 원전뿐만 아니라 함정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년, 20년 안에. 그러면은 달러 투자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달러에 계속 머물러 있겠죠. 그것만 하더라도 미국은 엄청난 거고 미국을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 할 것입니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더한 욕심을 내는 거죠. 그 세부 사항에서. 자, 그런 말.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용도로서 계속 쓰는 거죠. 이게 돼 있죠. 한국의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 저게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기술력이란 부분에서 이미 차세대 기술에서 미국 몇몇 분야를 빼고는 중국에 뒤처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지배를 가지고 있을 때 표준을 세팅을 하고 그게 AI 차세대 원전, 재생에너지 삐까삐까해요. 중국이랑. 거기 한국이 한반도가 따라 붙어서 생산력이라는 부분에서 중국을 제칠 수 있는 그런 거면 충분한데 세부 사항까지 욕심을 낸다. 이것이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고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이유고 이재명이 우리는 버텼다. 그런데 앞뒤 맥락에서 흐름이 우리 쪽으로 오는 흐름이 아닌데 우리가 무작정 버틴다 미국한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 자, 이것은 이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 글쎄 의문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열심히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AI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은 유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수소에너지 부분은 한국이 제일 강하죠. 그거랑 수소 자동차까지 넘어가면은 미국의 빅3는 끝나는 겁니다. 뭐 빅3란 말이 좀 어색하죠. 이제는 뭐 GM, 포드, 뭐 크라이슬러 없어진 지 오래됐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과 손을 좀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미국은 수면 연장, 거기서 우리 행동대장으로서 우리가 한다. 행동대장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흐름이. 국방도 우리가 대신해 준다. 주변의 다른 국가, 싱가포르를 대표해서 동남아시아 아세안이 한국과 선을 댄다. 주는 부산을 통해서 새롭게 개척되는 북극 항로다. 미국의 주도권은 서서히 줄어든다. 회복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미동맹 르네상스 전반에 저는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 전자권 환수,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주한미군 지속 주둔, 확장 억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확장 억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북한의 이야기, 북한은 어차피 협상의 대상이에요, 미국에.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적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확장 억제라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같이. 미국은 2선, 1선으로 한국이 들어간다. 한국이 용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보다 더 환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자권위는 환수하는데 주한미군은 지속주둔? 주한미군 지속주둔이라는 부분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발언 중에서. 이 말은 뭐냐? 철군할 거예요. 주요 지금 조금 이때까지 나왔던 이야기처럼 전투병력은. 그래야지 북한하고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만 기지는 계속 활용한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 10년, 20년 동안 북한이 양보했던 부분이에요.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선언을 하면은 미군의 주둔 근거가 없어지지만 계속 머물러도 된다. 그것은 중국을 위해서 머무른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머문다? 그건 아닐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죠, 그거는. 네. 자,
그래서 그 기지를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게, 즉 그것은 이제 북한도 그 정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수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군이 2선으로 후퇴한다는 부분, 그 1선을 한국이 대신한다. 기존의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자, 그러면 2선으로 후퇴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점도 많아요. 그들이 1선에서 활용하고 있던 기지나 이런 시설들을 한국한테 인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 항공모함이나 우리 해군의 영역이 넓어질 건데 공군이 미군이 쓰던 기지들을 해외 기지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조그만 섬에 있는 그들의 기지들, 중간 보급 기지들, 휴식과 정비를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기지들, 그리고 동남아 각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들 수백 개 됩니다. 전 세계 미국 기지가. 그런 걸 우리한테 우리가 인계받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도 약간은 비활성화된다. 여차하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 현재와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다극화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힌다는 부분은 트럼프가 늘 해오던 이야기. 현재는 적이라고 생각됐던 국가들과 친하게 지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당연히 북한 포함이죠.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규칙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러시아도 행동해야 되고 중국도 행동해야 된다. 당연히 미국도 행동해야 된다. 그게 규칙에 따라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세계를 연결하고 같은 이야기죠. 새로운 무역 루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예.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북극 항로와 중요한 중간 기점인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한반도의 북부 쪽에 있는, 특히 오늘 보니까 경기 북부를 방문했어요. 강원도. 이재명 문재인 때부터 해오던 이야기예요. 남북 교류를 넘어서서 대륙과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 일정 부분 훨씬 문이 열릴 거예요. 대규모 러시아와의 교류,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기에 국경의 어떤 거점으로서 경기도 북부하고 당연히 북한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강원도가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 거기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것은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싱가포르 총리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재명 이야기를 듣고 보시면은 미국이 세계의 보험사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어. 미국 패권은 다극화로 되고 있다. 그 다극화의 핵심 세력이 가장 큰 협상을 하고 있고 가장 선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한 나라가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트럼프한테 건강까지 전달을 하면서 트럼프의 미국의 자존심을 잘 챙겨주는 그런 복합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다극화의 한 극으로서 등장하고 싱가포르는 그런 나라랑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트럼프의 독특함 때문만이 아니고 미국이 처한 전체적인 쇠퇴의 기미에 또 쇠퇴의 명징한 뭐라고 할까 정상에 대한 처방으로서 나온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고 있죠. 싱가포르 총리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총리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릴게요. 새 글로벌 리더 등장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계획. 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는 아니겠죠.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중에서 새 글로벌 리더가 나올 수가 있다.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을 하고 국방 안보분에 협력하고 트럼프가 말하고자 싶어하는 세계 미래의 모든 어젠다들이 다 포함되는 이야기를 우리와 약속을 하고 갔죠.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협상이 길어진 것은 미국이 불필요한 욕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자존심을 챙기는 과정일 수도 있고, 라고 봅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 후리는 것에 우리가 딸려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싱가포르 이야기하는 새 글로벌 리더의 후보에 들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것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전면이고 싱가포르 총리는 되게 과격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큰 흐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신호는 계속 있어 왔어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대등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싱가포르 총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인 강제 규범이 없다. 양아치의 골목대장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대국민적 정치적 메시지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네. 이거는 미국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의 실무자들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 향후 1년, 2년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이 굴복을 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티다 보면은 이것이 미국의 백악관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미국 백악관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선권을 쥐고 있어요. 예, 미국에 대해서. 자,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 디지털 해운 항로, 즉 저것은 차세대 원전을 장착한 함정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조선업보다는 한국의 조선업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존의 벙커 CU 기반의 함정 선박의 엔진이 오염이 너무 심한 이걸 바꾸자. 진짜 흐름에 맞죠. 자, 2040년까지 다 바꾸자. 또는 35년까지 다 바꾸자. 그렇지만 그 생산 능력은 누가 제일 최고입니까? 중국이에요. 값도 쌀 거 아니에요. 미국이 거기랑 바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2의 테슬라 사태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한국만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걸 미국 가서 건조하겠습니까? 필리 조선소를 산 것은 상당히 마진에 대해서 부담이 덜한 부분에서 매책을 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미국 군함 같은 것은 자존심 세우고 홍보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전 세계 상승이 바뀐다는 부분에서는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동남아 지금 많은 인력이 해외 인력이 들어와서 쓰고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북한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조선소 기반을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 중국하고 물량 경쟁과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소 원자력 기술을 이건 이제 차세대 에너지라는 부분이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여기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녹색 디지털 해운 항로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저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고, 수소가 이제 모든 거래의 중간 매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원유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자력 기술의 많은 부분도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소가 원유와 같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를 수송을 돼야 돼요. 원유처럼 저렴하고 대량으로. 그래야만 중동이나 호주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나 몽골 같은 곳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개념으로 치면. 그러면 그들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수소의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력, 풍력, 수력, 원자력 이 모든 것이 수소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소가 거래가 되려면 이동이 가능해야 되고,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서 수소 액화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현재 입증된 기술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히 이제 그 비료의 주 원료로서 암모니아가 전 세계 물동량이 상당히 많고 전용 운반선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기술은 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암모니아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보낸다. 그래서 나중에 수소를 따로 추출한다. 암모니아 안 모델로, 그 다음 암모니아 안 모델로 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원자력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잘못하면은 향후에 그들 폐기물이 에너지로 진환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부분을 스스로가 놓칠 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다시 이거를 제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가 과연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있었을까? 드라마틱하게 약간 드라마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재명이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때입니다. 그게 왜 푸틴도 그렇게 대접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를. 사실 트럼프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금관을 준 것은 매우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 트럼프한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하루 이틀 더 머무를 수 있다, 경주에, 한국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는데 마지막에 그걸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한다, 면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 자, 여기는 시진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한국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미국과 친하다는 걸 알고 있죠, 중국보다는.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존중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새로운 틀에서도. 대신 한국의 중요성은 올라갈 수도 있다. 왜? 북한이 중국에 지금 소나기를 벗어난 건 알고 있고, 러시아가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게임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된다. 내가 아주 희한한 패권적 구도에서 팽당하지는 않겠다. 뒤통수 맞지는 않겠다. 이 정도 확신을 시진핑한테 심어줄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동시에 북한은 몸값을 올리는 그런 부가적인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